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하늘 좀 보셨나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네. 저도 마스크 꽉 눌러 쓰고 왔습니다. 그 중국 랴오닝성 쪽에 산불 났잖아요. 맞아요. 그 여파로 날아온 잿빛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에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수도권이랑 충남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내려졌고요. 네네. 아침부터 재난 문자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2026년 3월 17일자 뉴스 헤드라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턱한 하늘이랑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환율은 막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죠. 정치권은 연일 시끄럽죠. 또 우리가 믿었던 사회 안전망 곳곳에서는 막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온 세상이 좀 짙은 안개에 덮인 것 같은 그런 하루네요. 네, 그래서 오늘 고객과 마주 앉을 테이블에서 영업 전문가이신 우리 청취자님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위험 대비라는 본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지 참 막막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부분이 매일 현장을 뛰는 영업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단순히 고객한테 아유,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비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뻔하잖아요. 아, 너무 평면적이죠? 바로 방어막 치실걸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파편화된 뉴스들 속에서 고객의 일상과 직결되는 맥락을 딱 찾아내서 고객 스스로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요, 바로 그 정교한 무기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딱딱하게 뉴스리스트만 읊는 게 아니라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시작해서 경제 흐름을 거쳐서 결국 왜 개인이 스스로를 지켜야만 하는지 이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쫙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고객의 굳은 표정을 좀 풀어줄 오프닝 소재부터 시작해보죠. 미세먼지 얘기로 날씨 얘기 꺼내는 건 자연스럽긴 한데 이게 자칫하면 너무 우울하게만 흘러갈까 봐 약간 걱정되거든요. 아, 그럴 때 활용하기 아주 좋은 게 바로 극적인 대비 효과입니다. 오, 대비 효과요? 네네. 회색빛 하늘과는 정반대로 아주 화려하고 또 자긍심을 확 고취시키는 소식이 오늘 하나 있거든요. 아,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 뉴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포함해서 무려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와, 오스카 이관왕이요? 진짜 대단하네요. K-팝이나 K-영화는 익숙한데 이제 K-애니메이션까지 주류 무대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주류 무대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건 세대나 성향을 불문하고 고객 누구와도 기분 좋게 나눌 수 있는 완벽한 대화 소재입니다. 네네. 한식이다 전통문화 쪽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고객한테 오늘 날씨는 좀 흐리지만 오스카상 소식 덕분에 기분은 맑네요. 이렇게 넌지시 건네보시는 거죠. 야, 그거 멘트 진짜 좋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띄우고 나서 인간의 의지랑 관련된 또 다른 감동적인 뉴스를 이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동계 패럴림픽 소식 있잖아요. 밀라노 동계 패럴림픽이요. 네, 한국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인 메달 5개를 목에 걸면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와, 5개나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는 단순히 메달을 땄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 선수들이 직면했던 대중의 무관심이나 엄청 열악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신체적 한계라는 이 삼중고를 극복해냈다는 점이죠. 벌써 4년 뒤 프랑스 대회 기대감도 엄청 커지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패럴림픽 뉴스가 유독 마음에 확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점이 그러셨어요? 그 영업 현장에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끊임없이 거절당하면서도 묵묵히 성과를 내야 하는 그 영업인들의 삶, 혹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라는 역경을 이겨내야 하는 우리네 삶의 모습이랑 막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아, 정확한 비유네요. 고객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위기 극복이나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주파수를 딱 맞출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경계심을 딱 허물었다면 이제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고객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돈과 자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거시경제 지표들 진짜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쵸. 코스피가 5,549.85, 코스닥은 1,138.29, 비트코인은 아까 보니까 1억 900만 원 돌파했더라고요. 금값도 5,012선이고. 네, 지표들이 막 요동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진짜 현미경을 딱 들이대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장중에 1,500원을 돌파했고요. 결국 1,49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00원이요. 아니 잠깐만요. 1,500원이면 17년 만에 보는 숫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일 때 딱 그때 그 숫자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환율이 이렇게 미치는 시 뛰는 건가요? 뭐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특히 그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면서 발생한 연쇄 반응이거든요. 아, 중동말 리스크군요. 네. 현재 글로벌 경제를 그 거대한 젠가 게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젠가요? 나무 블록 빼는 게임이요? 네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맨 밑바닥의 핵심 블록을 꽉 쥐고 놓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하, 원유 수송로의 핵심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란이 잇따라 공격하면서 원유 수송로를 위협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공습했고 미국은 이란 석유시설을 타격하겠다고 막 경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와, 진짜 일촉즉발이네요. 그럼 그렇게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 환율은 왜 오르는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안하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막 피신을 하는 겁니다. 아, 달러 사재기를 하는 거군요. 네,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까 달러 가치는 확 오르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추락해서 결국 1,500원이라는 충격적인 환율이 만들어진 거죠. 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블록 하나 흔들렸다고 내 지갑 속 원화 가치가 박살이 나는 거네요. 근데 제가 뉴스 보니까 국제 정치적인 압박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아주 노골적인 요구를 했죠. 맞아요. 열정적으로 관여하라. 뭐 이렇게 말했죠. 네, 그 논리가 아주 철저한 비용 편익 분석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인가요? 미국은 사실 중동 원유 의존도가 1% 미만인데 일본은 95%, 한국은 35%, 중국은 또 50%나 걸프 쪽에서 조달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 자기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 너희가 돈 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호위하는 연합군에 한국이 직접 파병을 하던가 아니면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더 내라는 압박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적 생명줄을 담보로 청구서를 들이민 셈이죠. 와,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게다가 파리에서 열리는 미중 협상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엄청 감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사실 국가적 차원의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제 머릿속에 지금 충돌하는 정보가 하나 딱 있어요. 어떤 거죠? 아니, 중동 상황이 지금 그렇게 험악하고 환율이 1,500원을 뚫을 정도면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다른 경제 뉴스 보니까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한 5% 급락했던데요. 아, 그 부분 참 날카로우시네요. 게다가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오히려 반등에 성공했고요. 국내에서는 막 주유소 80%가 가격을 내렸다는데 이거 그냥 불 끄고 한숨 돌려도 되는 상황 아닌가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딱 모순 같죠? 그런데 그 내막을 아셔야 합니다. 내막이요?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게요. 중동 리스크가 진짜로 해결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떨어진 거예요? 국제에너지기구, 그 IEA에서 추가 비축유를 풀겠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꽉 짓누른 결과거든요. 아, 억지로 지름을 부어서 가격을 누른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국내 주유소 가격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또 착한 주유소 인증 안 하면 뭐 위반 시 명어 취소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장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 그러니까 근본적인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아주 독한 진통제를 놔서 잠깐 통증만 마비시켜 놓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거죠. 게다가 이번 사태는 시장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운 요인이요? 무기도 아니고 뭡니까? 바로 인공지능, AI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아, 가짜 영상이요? 그게 전쟁에 쓰이나요? 네, 완벽에 가까운 가짜 폭격 영상이나 뭐 요인의 가짜 성명 발표 영상이 SNS에 확 풀리면서 극심한 정보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와, 진짜 무섭네요. 미 백악관조차 대응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될 정도니까요. 이게 경제에 왜 치명적이냐면요. 네네. 요즘 금융시장은 다 알고리즘이 초단타 매매를 하잖아요.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AI가 진짜로 인식하고 대량 매도를 쳐버리면 순식간에 시장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중동의 물리적 전쟁에다가 AI라는 가상의 심리전까지 겹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아유, 유가가 일시적으로 좀 내렸다고 안심하실 때가 아닙니다라고 짚어주셔야 해요. 그렇죠. 1,500원대 환율이라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수입 원자재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결국 고객님의 생활비 압박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직결되는 문제죠. 맞아요. 우리 청취자님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 개인의 재무 설계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딱 환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자, 글로벌 경제가 밖에서 이렇게 거센 폭풍우를 몰고 오는데 그럼 우리 내부의 상황은 어떤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랑 제도 시스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솔직히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진영을 편드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나열해도 참 어수선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개혁 수정안, 명칭 변경이나 보안 수사권 같은 것들을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 쪽도 만만치 않아요. 공천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문제로 박형준 시장 등이 반발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혁신선대위 요구하면서 침묵 시위 중이고요. 그렇죠. 정치권이 선거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을 지켜야 할 사정기관들조차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제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의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 윤한홍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해야 할 공수처 수사관들 소식입니다. 그 포렌식 업체 해외 출장비 뇌물수수 의혹이요? 네, 비리를 잡아야 할 기관에서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진 거죠. 또 일본 극우 세력이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를 받는 김병원 씨를 조직적으로 후원한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조사 중이기도 하고요. 참, 이런 뉴스들 보면 시스템과 제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흔들리고 검증받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뉴스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거시적인 시스템이 어수선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고객한테도 이렇게 시스템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개인이 스스로 대비책을 탄탄히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부드럽게 던져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대화의 핵심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거시적 시스템의 공백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위험을 가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네, 일상으로 침투한 리스크들? 여기서부터는 정말 우리 청취자님들이 고객에게 보험의 가치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뉴스들입니다. 의료 공백 뉴스부터 볼까요? 네,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됐습니다. 심규 공중보건 의사가 확 줄었어요. 1,432명에서 593명으로 반토막 넘게 났거든요. 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네요. 네, 그래서 당장 충남 청양군 같은 농어촌 지역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문의 채용도 불가능해서 전문가들은 이 의료 공백이 2031년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2031년이요. 야, 이거 진짜 당장 내 가족이 밤에 아파도 달려갈 응급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요. 범죄를 막는 시스템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예요. 전자발찌 허점 뉴스 보셨군요. 네. 아니, 출소한 지 7개월밖에 안 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폭행을 하고요. 4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 대처가 참 안일했다는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시스템의 구멍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사건에서는 뒤늦게 추가 피해자가 3명이나 더 확인됐어요. 게다가 국선 변호인까지 사임해버렸죠.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천의 색동원에 이어서 전북의 시설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한번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방금 오늘 뉴스에 나온 그 대전 고속도로 터널 12중 추돌 사고로 15명 부상당한 일이나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10명이 다친 소공동 숙박업소 화재도 그렇고요. 네네. 곰곰이 따져보면 전자발찌 감시제도, 스토킹 신고망, 소방 안전점검, 행정처분 기준 이거 다 법이랑 매뉴얼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죠.
근데 왜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를 막지 못한 걸까요?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그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헐겁다는 뜻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시스템이 당신을 항상 구출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니까요. 2031년까지 예상되는 그 농어촌 의료 공백, 그리고 스프링클러조차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화재, 이 슬픈 뉴스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사회적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나를 구제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와, 결국 여기서 보험의 진짜 가치가 증명되는 거군요. 공공 시스템이 나를 못 지켜준다면 개인 단위에서 생명과 건강, 재산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프라이빗한 위험관리 체계, 즉 개인의 보험과 재무 설계인 겁니다. 야, 오늘 뉴스들을 쭉 엮어보니까 완벽한 기승전결이 만들어지네요. 영업 현장에 계신 우리 청취자님들, 오늘 고객 미팅 가시면 이렇게 흐름을 잡아보세요. 네,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째, 잿빛 미세먼지와 화려한 오스카상 수상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열고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둘째, 1,500원대 환율과 요동치는 유가, 딥페이크 전쟁 뉴스로 우리 자산을 위협하는 거시경제의 위기감을 일깨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헐거워진 사회 안전망과 2031년까지 이어진다는 의료 공백 뉴스를 통해서 결국 나를 지키는 건 사적 구제책인 보험뿐이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시는 겁니다. 완벽합니다. 오늘 이런 무거운 주제들로 미팅을 리드해야 해 우리 영업인분들께 마지막으로 힘이 될 만한 말 한마디 없을까요? 영국의 경제학자 월터 베젓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다. 아, 정말 멋진 말이네요. 영업 현장에서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들려요.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고객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방어해주는 예.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님들께 여운을 남길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AI 딥페이크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17년 만에 보는 1,500원대 환율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과거의 낡은 통계로 미래의 리스크를 계산하는 그 기존의 방식이 과연 이 압도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어쩌면 리스크를 대하는 우리의 상상력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져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미팅에서 고객님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치열하게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현장에서 뛰시는 모든 전문가분들 화이팅입니다.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